앞서 보신 것처럼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자 정부가 긴급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1,500원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주식, 비트코인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 연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급등, 주식 급락, 이 이유가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2번만 내리겠다. 네. 당초에는 4번 내리겠다고 했는데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는 뭡니까? 네, 오늘 마지막 FOMC 회의 결과 예. 제가 들여다보니까 키워드를 꼽아본다면 예. 영어로 carefully, 신중하게입니다. 예. 원래 통화 정책을 운용할 때 예. 초반에는 세게 달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도 이쪽 골대에서는 장거리로 하프라인까지 보내는 거죠. 예. 그리고 상대방 골대에 가까워질 때는 신중하게 정교하게 예.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전망이 역시 2번만 인하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건데요. 예. 또 중요한 그 배경이 연준의 책무가 2가지다라는 거죠. 예. 하나가 고용 안정, 예. 2번째가 물가 안정. 예.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물가가 다시 반등하면 어떡하지? 예.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가는 예. 고용 안정이 좀 실추될 수도 있겠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신중하게 2가지를 저울질하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둘러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상황을 좀 보고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입장을 결정하겠다. 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 이 파월의 말 한마디가 외환과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네. 환율 추세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이 이제 3번째인데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앞서 두 상황과 많이 다릅니까? 또 심각합니까? 네. 일단 환율만 놓고 보면 예. 15년 만에 1,450원 정도를 기록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 강달러의 정도만 보면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한 번 강달러를 찍고 다시 급하게 안정화됐지만 예. 이 강달러 기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 1997년, 2008년은 말 그대로의 실질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됐었던 겁니다. 예. 이번 거는 좀 다르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었던 예.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예. 또 외환 당국 입장에서 외환 보유액이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게 가지고 있고 그밖에 환율 방어책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예. 과거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 이런 결론이신데 지금 시장에서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거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께서는 1,500원까지는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면 1,300원대로 안정될 것이다라는 지금 예상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네. 근거는 뭐고 네. 언제쯤 환율이 좀 진정이 될까요?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강달러 뉴노멀을 전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1,300원도 강달러고 1,250원도 강달러거든요. 예. 다만 지금과 같은 슈퍼 강달러 1,400원대의 환율이 계속 지속되기보다는 예. 1,300원 수준의 강달러로 예. 다소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외환 시장이나 주식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선행성에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탄핵 정국 이게 원화 가치를 급락하게 만들었어요. 예. 두 번째 트럼프 이슈가 역시 선행적으로 반영되면서 강달러 현상을 만들었고 예. 오늘은 FOMC 회의 결과 금리 인하 많이 안 할 것 같아. 그게 국채 금리를 치솟게 하고 예. 달러 강세를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요소들은 선행적으로 작용된 것이고 예. 그밖에 앞에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경제 위기가 온 것은 아니니까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선행적으로 반영된 것들이 퇴색되면서 다소 안정화 체제로 갈 수는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의견을 드린다면 내년 초 정도, 1월 정도면 그래도 1,300원대의 환율을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 있습니다. 달 정도 뒤에는 1,300원대까지 안정화될 것이다. 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환율이 계속 치솟는다면 네. 정부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외환 시장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시장의 쏠림이 심각하게 야기된다면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대응에는 첫 번째가
구두 개입입니다. 예. 이렇게 환율 안정 조치를 단행하겠다라는 발언만으로도 환율 안정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역시 직접 개입이 있어요. 직접 개입. 바로 환율 안정 조치, 달러 수요 억제를 협조를 한다든가 통화 스와프 한도를 더 확대한다든가 예. 이런 환해지 비율을 늘린다든가 이런 환율 안정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예.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정부가 내놓은 안정 조치였는데 시장이 조금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 16일 날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리는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까요? 네. 정말 두 가지 다 어려운 난제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올라갈까 봐 걱정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렇다더니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내수 경기가 너무나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안 내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더 위급한가를 놓고 보면 다소 내수 경기 침체가 더 위급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예. 역시 1월 정도에 이 강달러 기조가 오래만 유지되지 않는다면 1,300원 정도로 안착이 된다면 추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주식시장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내렸습니다. 급락했습니다. 악재가 여러 개 겹쳤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들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탄핵 정국이죠. 예. 비상계엄 후폭풍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두 번째는 매파적인 연준의 의사결정인 거죠. 예. 역시 연준에서는 2번 금리 인하 내년에 하겠다라고 이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시장은 그보다 더 심각하게 예. 금리 인하 끝났나? 아니면 한 번만 인하할까?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어쩌면 더 과잉 공포감이 작용됐다. 예. 세 번째로는 오늘 발표된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예. 향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더 억제되겠구나 하는 부정적인 전망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또 조정케 만드는 효과가 작용됐다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많이 급락 떨어졌는데 네. 조금 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 받을 거다. 네. 계약을 최종 확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자, 이제 좀 한숨을 좀 돌릴 수 있게 됐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겠는데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6,600억 원 가량의 예. 직접 보조금을 받도록 확정을 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정부 대출금이 있어요. 예. 그게 약 7,20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더 많은 규모의 정부 대출금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 조치가 내려진 것 좀 한숨을 돌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그 퍼즐이 삼성입니다. 네. 삼성도 받기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 출범 전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저의 의견은 예. 받을 수 아, 있다입니다. 다행이네요. 의견을 드려본다면 예. 보시는 것처럼 인텔, TSMC,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모두 다 확정됐습니다. 예. 오로지 남은 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예. 의견을 드려본다면 IRA나 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로 했던 것, 예. 이건 법을 통과한 거예요. 예. 역시 이것을 막으려면 의회를 또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이슈가 예.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이건 막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 민주정부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완결을 해야 됩니다. 예. 완결을 해야만 다음 정권의 행보에 차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했던 건 지켜내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월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데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한때 급락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상승세 좀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파월 기자회견을 저도 다 봤는데요. 거의 막바지에 등장한 질문에 예.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요. 예. 이 답변은 말 그대로 연준 법에 기초해서 현재 법제도로서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예.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법 개정을 할 거라는 거죠. 법을 바꿀 것이다. 그렇죠. 법을 개정할 것이고 더군다나 레드 스윕으로 공화당 정부가 다 지배를 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지대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겠고 예. 법 개정과 동시에 또 26년 5월 정도면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되죠. 예.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더 친화적인 그런 연준 의장을 선임함으로써 차질 없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행보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전망은 계속 우호적인 환경이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서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